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매매를 할 때, 글쎄요, 매매의 전략과 이제 기준이 확실하게 이제 정해져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그렇지 않은 분들이 또 상당수 있어요. 어떤 재료, 호재가 나오면 그 호재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매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뭐 잘못됐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수익을 보면 괜찮죠. 그런데 한두 번 어쩌다가 이렇게 수익을 볼 수는 있지만 그게 자꾸 반복되게 되면 정말 위치가 고점 아주 높은 곳에서 이런 재료가 나오고 호재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한두 번 수익을 내던 그러한 매매 방법을 계속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어, 내가 한 번, 두 번 성공했는데 다음에 안 돼요. 근데 이전에는 성공해서 수익을 봤는데 왜 이번에 안 될까 또 해봐야지. 제가 예전에 그런 식으로 해봤습니다. 한 번 매매를 했을 때 두 번 뭐 이렇게 수익을 냈을 때 이게 정상이다. 이게 잘 된 것이다. 근데 세 번째, 네 번째 실패했을 때 이거는 어쩌다가 실패를 한 거겠지 하고 첫 번째 수익 냈던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럼 매매를 계속해요. 실패하고 손실 보고 손실 봐도 또 합니다. 그러다 보면 투자금이 또 없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좋은 내용이 나왔을 때 상승 계속 이어가면 그냥 보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쉬었다가 또는 한번 눌렸다가 자리를 만들어준다라고 하면 그때 매수하는 것도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호재, 기사에 대한 내용, 기업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좋은 내용이 나왔을 때 추가적으로 뭐 기술적 분석으로 해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기술적 분석이 의미가 없다 하더라도 조금 눌리는 것, 기술적 분석이 잘 안 된다 하더라도 눌리는 거, 하락하는 거. 언제부터? 기사가 어떤 내용이 나왔을 때 그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밑에서 잡는 이러한 것도 해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좀 나왔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글쎄요 관심 있으시다라고 하면 뭐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는 이런 매매를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더라도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호재가 이런 호재가 나오면 얼마나 올라가는지 어느 위치에서 이런 호재가 나오는지 이것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이런 내용 이게 나왔으니까 올라가겠네 이게 아니라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어떤 위치 개인 투자자분들은 호재만 나오면 무조건 매수해서 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도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매매 기준과 매매 전략과 매매에 있어서는 뭐 다 각자 이제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 제가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해보면 어떠실까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한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잘 아시는 겁니다. 신규 상장주 빼고는. 근데 신규 상장주도 뭐 한번 좋은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아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러셀, 자, 자회사, 러셀 로보틱스, 한국투자증권과 IPO 주관사에 대한 계약 체결된 거, 이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상당히 좋은 소식, 좋은 내용이 나와서 이제 흐름 자체도 이제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자, 덴티움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이 종목은 항상 흐름, 그러니까 이따 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흐름에다가 여러 가지의 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유니온도 기술적으로 좀 그랬습니다. 자, 이따 볼게요. 지난해 4분기 실적, 자 실적이 좋아서 좀 강세를 좀 보였던 오늘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오늘 더 강했어요. 오늘. 그러니까 지금 바로 따라갔던 것보다 한번 눌렸다 가면 뭐 더 좋은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그러한 종목 중에 하나가 되겠죠. 네온테크 국내 최초 화물 배송용으로 이제 드론 사업 등록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 네온테크도 이전에 또 상당히 또 예전에 또 최근에 이렇게 좀 개인들한테 관심이 많았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다. 자, 유니온은 뭐 얘기할 게 없죠. 너무 유명한 유명한 게 뭐죠? 히토류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중국과 이제 대양 동맹 강화를 하겠다 이런 목적에 대한 공급망 강화를 추진을 한 이 내용, 그러니까 중국과의 내용, 중국과의 좀 사이에 있어서 히토류 테마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이런 내용 히토류 뭐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단타 매매를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상당히 흐름이 워낙 좋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좀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레스 테크놀로지는 신규 상장하자마자 조금 지금 눌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자, 상장하자마자 좋은 흐름이 바로 나와줬죠. 로지스도 개인들이 상당히 좀 관심이 많았죠. 그렇죠?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재무장관이 이제 디지털화폐에 관련돼서 이제 긍정적인 발언을 했죠. 이 모멘텀으로 화폐 금융 자동화 기기 테마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뭐 다른 종목들 금융 자동화 이제 테마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뭐 다른 종목들도 움직였겠죠. 자, 피플바이오 보겠습니다. 알츠하이머 진단 키트를 이제 상용화에 대한 기대 이런 내용으로 이제 엄청난 상승 오늘도 상승이 나왔죠. 또 최근에 이 철강 너무 아깝습니다. 철강이 이전에도 흐름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흐름이 많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은 상황에서 좋은 자리를 유지를 해주고 만들어준 상황에서 한번 바로 그 한 번 상승하는 가운데서 저도 좀 놓친 부분이 있는데 너무 좀 아쉽고요. 최근에 너무 또 이게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강판 가격에 대한 이제 강세 뭐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상도 할 수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좀 너무 좀 아쉽다. 이렇게 좀 보고요. G20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구건조증 치료제인 RNG259가 이제 임상 3상 데이터에 대한 이제 락업 완료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그래서 상당히 또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가 어떠한가? 아까 이제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과연 얼만큼의 상승이 나오고 어느 위치에서 이게 나오느냐? 분명히 위치마다 있고요. 일부러 하락을 시켜놓고 올리는 경우도 있고 일부러 올려놓고 더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어느 정도 저는 작업을 하고 있고 작업의 대상이 되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게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자, 한번 차트를 보면서 보겠습니다. GTBNT를 먼저 보면 지금 개인들이 매수를 최근에 하고 있어요. 하락할 때마다 개인들이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알고 미리 뭐 준비를 한 것처럼 상당히 좋은 위치에서 개인들이 매수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했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러 기준 예전에 이 종목을 제가 이제 분석을 했을 때 이 라인이 이제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빼고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올라오고 다시 올라오고 하더라도 기준에서 이탈이 되면 일단 주의는 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날 캔들 음봉 캔들로 밀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 이렇게 올라왔다 저항이 확실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좋은 건 아닙니다. 이때도 보면 저항하고 빠지고 다시 올라가긴 하지만 돌파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돌파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밀리고 자,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쉽게 좀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을 갖고 말씀드려보면 자, 역배열이 됐죠. 그쵸? 이평선에 대한 장기와 중기와 단기에 대한
역배열이 되면서 이격이 발생이 된다. 이격이 발생이 된다. 이평선에 대한 이격. 그쵸?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격이 발생이 되면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잘못 이용하면 안 돼요. 무조건 끌어당기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런 흐름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고요.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최저점, 작년에 급락장이 왔을 때의 그 위치, 같은 위치. 그럼 기술적으로 봤을 땐 저점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기사가 좋은 내용이 이런 데서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데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굳이 기술적으로 제일 낮은 자리에서 왜 이런 기사를 띄우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보면 자, 어떤 기사가 나오고 호재가 나와도요. 저항이라는 게 있고 상승이 못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는 무조건 돌파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좀 어려우실 수 있지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21선 지지한다. 21선 안착하고 올라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포스코 간판입니다. 이미 시작을 했죠. 그렇죠? 이미 시작을 하고 엄청나게 수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접근하기가 어떠하신가요? 예, 매수 하시겠습니까? 매수를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눌렸다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바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냥 보시기에도 상당히 위험해 보이시죠? 그러면 이거는 조금 그렇다, 위험하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나는 지금 어느 정도 올라가긴 했지만 중장기로 봤을 땐 더 큰 상승이 보인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내려왔을 때, 그렇죠? 내려왔을 때 지금 올라가면 이건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내려왔을 때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흐름이 좀 잠잠해지고 네, 이런 거 잘 좀 대응해 주셔야 돼요. 무조건 이렇게 올라가는 거 따라가게 되면 이 자리가 몇 년 후에 올라올지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월봉상의 흐름을 봤을 때 고점 자리예요. 전 고점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엄청나게 올라왔죠. 저항이 되는 자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더 올라가더라도 얼만큼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기로 본다 하더라도 좀 눌렸다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상승이 가파르면 하락도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피플 제가 수급을 보지 않았는데 포스코 간판 잠깐 볼게요. 역시 이제 개인 강하죠. 위험합니다. 자, 그리고 피플 역시 개인 위험합니다. 자, 조심하셔야 되고 월봉상에서 흐름은 좋지만 이게 잘못하면 꺾이는 자리예요. 이렇게 꺾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꺾일 수 있는 자리에서 꺾이지 않으면 급등이죠. 한 번 더 나와요, 상승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일봉에서 보면 이제 피플바이오는 이전에 제가 이제 분석을 좀 계속 했었던 종목입니다. 좀 어렵긴 하지만 자, 이 자리가 이탈되면 의미가 없어요.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죠? 자, 보시면 이 자리가 돌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든 누구든 힘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호재를 띄우고 돌파 바로 나오죠. 그리고 오늘 보시면 상승 위에 돌파가 나오지 못하죠. 왜? 저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지를 정확하게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저점을 보시면 49,150원 정확하진 않네요. 네, 약간 위에 있습니다. 네, 근데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략을 해본다라고 하면 이후에 안착이 됐을 때, 확인이 됐을 때, 오늘 안착이 됐죠. 이 자리가 밀리면 좋지 않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20선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21선에 대한 부분을 잘 보실 필요가 있죠. 그리고 21선과 5일선이 약간 지금 우하향을 하고 있다. 이것도 한번 지켜보셔야 돼요.
네, 우하향이 아니라 우상향을 해주는지, 예, 이러한 모습도 보실 필요가 반드시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로지스 역시 개인이죠. 이 정도의 상승이면 개인 수급이, 예, 상당합니다. 거의 이제 세력입니다. 지금 보면. 자, 로지스도 월봉상에서 보면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고점, 이 앞전에 있었던 최고점을 찍고 내려온 모습이기 때문에 좀 주의는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일봉상의 흐름을 보면 5일선을 확 띄워서 넘죠. 5일선에 대해서 확 띄워서 이격이 너무 발생되어 있다라는 것은 한번 밀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내려와야 되겠죠. 그렇죠?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서 흐름이 어떤지 살펴보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신규 상장주 이건 뭐 당연히 개인이죠. 개인이 또 엄청나게 또 물렸네요. 지금 보니까 기관들은 털고 나오고 있는데, 자, 신규 상장주는 어려워요. 대응하기가 쉽지 않죠. 신규 상장주 매매하는 방법이 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딱 이 모습을 봤을 때 그냥 바로 보이는 게 뭐냐면 이 꼬리입니다. 자, 이 꼬리가 매수와 손절입니다. 무슨 얘기죠? 반등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리고 나서 봐야 할 자리가 이 밑꼬리예요. 아니, 밑꼬리가 아니라 밑단이에요. 네, 밑단.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와 손절, 매수와 손절, 밑에는 안 보는 겁니다. 자, 확인되셨나요? 여기는 손절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손절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신규 상장주의 전략과 이제 매매 방법, 이건 차트적인 것인데 설명하기는 참 어렵죠. 예, 이해하시기도 어려울 겁니다. 왜 이 꼬리를 봐야 되느냐, 왜 밑에를 봐야 되느냐, 예, 어려우신데 이건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저는 네, 이것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이걸 왜 어렵냐면 다 이 캔들 분석에 대해서 다 말씀드려야 돼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좀 상당히 또 시간도 걸리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내려와야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시가는 중요합니다. 이 상장 처음 되는 이 시가는 무조건 지켜야 되고, 빠지면 올라와서 안착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유니온 보겠습니다. 유니온은 지금 뭐 기관과 외인이 동시에 왔다 갔다 이렇게 좀 체결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런 모습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지금 이 최고점에서는 또 이제 개인들이, 예, 매수가 될 수 있죠. 저는 찍었다고 봅니다. 뭘 찍죠? 예, 고점, 단기 고점을 찍었다라고 보여지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위치에 대한 한번 쉬어갈 수 있는 자리가 이제 8,000원대 근처인데, 이 자리를 쉬어서 다시 반등한다라고 하면 알 수 없습니다. 이 최고점도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8,000원 위에 쪽에 안착을 하는지 못하는지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밑에를 봐야 되는데 꼭 지킨다가 아닙니다. 이건 알 수 없어요. 지금 범위가 좀 넓게 잡혀 있습니다만 7,000원 후반에서 8,000원 중반 초반 이렇게 봐야 됩니다. 파동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것, 예,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네온테크 보겠습니다. 네온테크는 자, 이런 모습이면 일단 고점 찍고 내려왔다라고 봐야 돼요. 일단은. 자, 그런데 역시 지금 개인들이 다시 매수를 하는 거 보이시죠? 자, 지금 이런 모습에서 이제 흐름을 좀 보면 5일선이 이격이 벌어지고서는 좁히고 21선 만나죠. 그러면 이 자리는 가장 중요하죠. 5일선과 21선이 깨지면 안 돼요. 깨졌다 다시 올라오죠. 그렇죠? 이거는 어느 정도의 라인을 깨고서는 올리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동평균선도 중요하지만 이동평균선 외에 자리도 중요한 자리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또 말씀드리면 또, 예, 헷갈리니까 21선과 5일선 어느 정도 빠질 수는 있어요. 빠질 수는 있지만 많이 빠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 좀 관망할 필요는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손절하고 가더라가 이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위험할 수가 있는 위치이고,
그 다음에 꼭 지켜야 할 자리가 좀 넓게 봐야 돼요. 이런 종목은. 지금 이 자리 보이시죠? 네, 이 위치와 그 다음에 이런 위치예요. 여기 어디죠? 네, 앞에 고점 있었던 자리예요. 그래서 이 위치를 잘 보셔야 된다. 가장 중요한 자리예요. 가장 핵심이 되는 자리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대응을 해 주셔야 되고요. 덴티움 보겠습니다. 덴티움은 상당히 자리를 잘 만들고 나서 한번 흔들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고점에 어느 정도 와 있기 때문에 이건 내려오면은 공략을 좀 해볼 만한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리를 확실히 잡아주느냐 이걸 보셔야 돼요. 이게 이런 종목은 밑으로 뺐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밑으로 뺐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모습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은 조금 기대하면서 밑으로 빠졌을 때 또는 횡보할 때 이런 거 잘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쫓아가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다라는 건. 자, 마지막입니다. 러셀인데요. 러셀도 지금 보면 이런 모습은 상당히 괜찮아요. 상당히 괜찮다는 건 뭐죠? 지지를 해야 돼요. 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보는 위치이고요. 지금 21선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21선 이탈하고 기술적 반등 자리는 맞아요. 이 자리가. 그래서 이거는 많이 밀리게 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최근 이 자리를 유지를 하느냐 이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21선 올라오는지 네, 이 정도는 확인하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밑으로 더 빠지게 되면 위험하다. 왜? 이격이 넓게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빠지기 시작하면 누르는 힘과 매도하는 힘이 상당히 강할 수 있다. 역시 지금 개인들이 엄청나게 몰려 있습니다.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좀 좋은 또 호재와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갖고 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좀 마음에 드시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면 잘 대응하셔서 기준과 매매 방법을 확실하게 잡아서 전략을 세워서 매매를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